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두 번째 교시는 알고리즘의 활용입니다. 알고리즘을 코딩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 처리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변수와 알고리즘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세 가지 제어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설계할 알고리즘을 스크래치로 통해 구현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컴퓨터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자 할 때는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시작 명령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사전 정보를 넘겨주는 입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임, 그 입력을 전해줄 매체가 변수입니다. 변수는 변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에게 로또 번호를 뽑아달라는 일을 시켜봅시다. 내가 필요한 숫자는 6개의 숫자인데 로또 번호의 범위는 1부터 45까지입니다. 그럼 45개의 숫자를 컴퓨터에게 미리 준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로또 번호에 대한 사전 지식이고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럼 컴퓨터에게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로또 번호라는 주머니를 컴퓨터에게 마련하라고 하고 그 안에 숫자를 1부터 45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은 6개의 랜덤 숫자를 뽑아주는 일입니다. 그럼 그 6개의 숫자를 제가 볼 수 있는 주머니에 넣을 수 있게 결과 주머니를 또 마련해서 결과를 그곳에 넣어두라고 명령어를 줘야 합니다. 이렇듯 변수는 입력값과 출력값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머니라고 표현했지만 컴퓨터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두어 또한 그 저장 공간에 무엇이 들어갈지를 정의해 두어서 정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료 구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스크래치에서는 데이터 블럭이라는 곳에서 변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어는 명령어들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봤던 달걀 후라이 만들기 순서도를 표현했을 때 결과물인 달걀 후라이를 접시에 담기 전에 익었는지 체크하고 안 익었을 때는 기다렸다가 다시 익었는지 체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어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GW 베이직이라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명령어들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명령이 고토 문밖에 없었습니다. 고토 명령문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로그램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흐름을 명확하게 제어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고우투의 난잡한 사용은 1960년대 초반 하드웨어의 급속한 성장을 소프트웨어가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 시기를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현재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if나 while물 같은 문장들로 구성된 코드가 그 당시에는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러의 국구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에러의 국구성은 while문 안에서 발생한 에러는 while문에만 영향을 끼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우투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에러의 국부성을 보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블록이라는 개념과 제어 구조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어 구조를 볼까요? 세 가지 제어 구조가 있는데요. 대부분 프로그램 언어들은 블록과 제어 구조를 지원하는데 이처럼 블록과 제어 구조를 지원하는 언어를 구조적 언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구조적 언어는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서 순차적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를 지원합니다. 자, 순차적 구조는 명령이 위에서 아래로 한 번씩 잘 흘러가서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순차 구조입니다. 선택 구조는 A랑 B랑 같니라고 조건에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실행하는데요. A랑 B랑 같으면은 이쪽의 실행문을 실행하고 같지 않으면은 다른 쪽의 실행문을 실행해서 흘러가게 하는 게 비교 구조입니다. 자, 반복 구조는 A가 B보다 클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A랑 B랑 큰 A가
B보다 크니?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면은 A는 B보다 아직 작다는 거니까 A는 A 더하기 1, A를 증감시키고 다시 위로 갑니다. 그리고 A랑 B랑 크다라고 하면은 다른 문장을 실행을 하겠죠. 자, 여기 제가 그냥 바로 A를 증감시키고 이쪽으로 갔는데 A를 하나 증감시키고 다른 일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증감하는 그다음에 위로 비교해서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반복 구조입니다. 자, 그럼 제어에 대해서 배워봤으니 변수도 쓰고 제어도 쓰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프로그램은 구구단 게임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컴퓨터가 내게 구구단 문제를 내고 내가 답을 맞추는 게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노로 알고리즘을 설계해 봅시다. 일단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하면 컴퓨터가 내게 구구단 문제를 냅니다. 98에 이렇게 합니다. 저는 답을 입력합니다. 그럼 컴퓨터가 묻고 입력을 받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답을 맞추었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입력한 입력값과 컴퓨터가 알고 있는 정답이 담아있는 변수 벌써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번으로 갑니다. 컴퓨터가 내게 문제를 내고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답을 맞추고 그 다음에 맞았는지 알려주고 또 다시 1번으로 가고 여기에서 이 반복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3번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를 3개 냈으면 5번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문제를 맞추고 5번으로 갔더니 5번은 문제를 더 풀지 물어봅니다. 더 할래? 라고 물어보고 자, 예 하면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6번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죠.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고 다시 1번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또 1번으로 가서 또 2, 4번까지의 단계를 3번 또 반복하겠죠. 여기서 또 한다고 하면은 문제의 난이도를 또 한 번 높여지겠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료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구구단 게임 만들기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까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점수라는 변수는 내가 구구단 문제를 맞추면 점수를 1점씩 올리고 틀리면은 1점씩 깎는 식의 점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구단 문제를 내야 되니까 구구단 문제를 낼 수 있는 숫자들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에게 구구단 문제를 낼 숫자가 들어갈 주머니를 미리 마련해 둬라고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컴퓨터가 정답을 미리 알고 있어야지 내가 말한 정답이랑 같은지 맞춰야겠죠. 그래서 또 내가 입력한 값이 들어갈 변수가 필요하고 숫자에서 네, 숫자는 곱셈을 하려면 98에 또는 77 뭐 이런 식으로 2개의 숫자가 나와야 하니까 곱셈을 해야 하는 2개의 숫자가 들어 있어야겠죠. 자, 대어에서는 3번을 반복했었던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할래? 라고 물어보고 또 하겠다고 하면은 게임을 또 할 수 있는 무한 반복문을 써야겠죠. 자, 조건문이라는 건 정답이 맞았는지 아닌지 비교해야 하고 내가 또 할지 안 할지도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비교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대어문을 우리가 다 한번 써볼 건데요. 그 외에 스크래치의 명령어들은 감지 블록에서 묻고 대답하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아이가 피코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저한테 유고는 얼마야?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값을 입력합니다. 자, 정답이 보여지게끔 변수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에 보여지는데요. 정답을 이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보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확인을 하려고 컴퓨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보다 똑똑한지 확인하려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산 블럭에 있는 걸 쓸 건데요. 연산 블럭은 말 그대로 연산에 대한 블럭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한테 6 곱하기 5라는 문제를 낼 수 있게끔 문자열을 결합해서 출력하는 연산문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사칙 연산 중에 곱셈 연산을 쓸 겁니다. 그리고 계속 랜덤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내면 안 되니까 랜덤한 숫자를 컴퓨터가 스스로 피킹해서 저한테 문제를 낼 수 있게 임의의 숫자 정보를 필요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크래치 버전 3.0을 실행시켜 주는데요. 사이트 scratch.mit.edu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온라인 버전으로 실행을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오프라인을 설치하셔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자, 9단 게임을 만들 거라고 했는데 이제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고양이가 주인공이 싫으시면은 고양이를 여기 스프라이트 창에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새로운 스프라이트 고르기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캐릭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원래대로 했었던 피코를 선택을 하고요. 자, 무대의 배경도 여기 무대 창에 가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피코를 클릭해서 보면은요, 모양, 코드 탭 옆에 모양 탭을 보면은 피코의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구구단 게임을 낼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컴퓨터가 저한테 구구단 문제를 낸다고 했는데요.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보에서 변수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주황색 블록인 변수에 가면은 변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만들기를 누르시고 구구단 문제를 낼 숫자라는 변수가 필요하다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숫자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있는 숫자를 가지고 A 곱하기 B는 이라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숫자를 다시 2번 나눠줄 변수 2개를 또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영어로 A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B라는 변수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구구단 문제를 낼 때 연산 블럭에서 A 곱하기 B라는 식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 곱하기가 이렇게 있죠. 연산 블럭에.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A 곱하기 B에 대한 정답,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 변수도 미리 만들어줍니다. 자, 정답이랑 숫자랑 A, B는 여기 화면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숫자랑 정답은 미리 보여줄 필요가 없겠죠. 여기 옆에 체크박스를 보시면은 체크박스를 클릭 하시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점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맞출 때마다 점수를 1점씩 올려주는 거. 점수는 보여줘도 되겠죠. 자, 이걸 일단 옆에 이렇게 두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변수, 필요한 정보들, 사전 정보들을 넣어줄 변수를 만들었고, 알고리즘 설계 첫 번째 단계가 컴퓨터가 저한테 문제를 내게 만든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피코야, 이제 일을 할 거야 라는 신호를 줘야겠죠. 이벤트 블럭에 가면은 이제 이 모자 블럭들이 제일 처음에 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깃발을 클릭했을 때 피코야 이제 일 시작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만들어 주었던 변수의 값들을 초기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숫자에 들어갈 값은 이제 이 숫자는 곱셈 문제를 내는데 필요한 숫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연산 블럭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부터 10 사이의 난수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1부터 10까지의 범위 내에서 자기가 컴퓨터가 뽑고 싶은 수를 임의로 뽑아가지고 저한테 문제를 내게 됩니다. 점수도 초기화를 해줘야 하는데요.
자, 점수는 처음부터 숫자가 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제가 획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세팅을 해주고 새로운 게임을 시작할 때마다 점수를 0으로 세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제어문에 가서 내가 쓸 제어문들을 가지고 올 건데요. 문제를 알고리즘 설계를 보면은 자, 문제를 더 풀지 물어본다고 했고 내가 계속 얘라고 하면은 1부터 4번을 3번씩 계속 반복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몇 번 반복하는 건지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무한 반복을 써야겠죠. 그래서 제어에 가서 일단 무한반복문을 가지고 옵니다. 자, 무한반복문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빠져나오기 위한 조건이 아까 뭐였죠?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전에 1부터 4번까지의 단계는 곱셈 문제를 내는 거였습니다. 몇 번 낸다고 했었죠? 3번 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10번 반복하기를 데리고 와서 3번 반복하기로 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내야 되는데 문제를 내기 전에 아까 만들어 두었던 변수 a와 b의 값을 세팅을 안 해줬죠. 자, a와 b의 값은 여기다가 세팅을 안 해주고요. 3번 반복하기문 안에 세팅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한 번 실행하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숫자를 뽑아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다른 숫자를 뽑아야 하니까 3번 반복문 안에서 랜덤 숫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복사해서 자, B 또 넣어주고요. 자, A랑 B의 숫자는 매번 할 때마다 다른 숫자를 또 임의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쓸 건데요. 여기는 조금 다르게 숫자에서 1 빼기 그러니까 컴퓨터가 피킹해준 숫자에서 무조건 하나 빼고 하나 뺀 값이 A에 들어가게끔 자, 똑같이 B도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가 저한테 말로써 문제를 내야겠죠. 그래서 문제를 내는 거는 강지에 가서 보면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럭이 있고 그 블럭 밑에 대답이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 대답이라는 블럭은 동그랗게 생겼죠? 어디든 끼워 넣을 수 있게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s your name 다 세팅한 다음에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거 A 곱하기 B가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써서 얘가 저한테 얘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열을 한번 출력하게끔 해줄 겁니다. 자, 연산 블럭에 다시 가면은 뭐뭐와 뭐뭐 결합하기라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A 곱하기 B라고 쓸 건데 지금 여기는 칸이 쓸 수 있는 칸이 2칸밖에 없어요. 자, 칸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애플과 바나나 결합하기에 이렇게. 저는 능까지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변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변수 A 그 다음에 곱하기는 우리 알파벳에 X를 많이 쓰죠. A 곱하기 B A 곱하기 B는 이렇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 뭐 7이든 8이든 이렇게 들어가고 7 곱하기 8은 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이렇게 해주고 진짜 얘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묻고 싶으면은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얘가 3 곱하기 2는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멈춤 마시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는 정답을 또 세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답을
A 곱하기 B로 정하기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대답이 정답하고 맞는지 비교를 해야겠죠? 비교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비교 구조는 여기 어떤 게 있냐면요. 만약 뭐뭐라면 있고,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있습니다. 자, if, 이거는 if문이고요. if, else문 같죠? 자, 우리는 정답이 아닐 경우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아니면 데리고 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과 나의 대답이 같다면을 먼저 넣겠습니다. 자, 아니면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블럭에 가서 논리연산이 뭐뭐는 뭐뭐랑 같다라는 거 데리고 와서 대답이 변수의 정답과 같다면 자, 정답과 같다면은 아까 점수를 올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수를 1만큼 바꾸기를 넣어주겠습니다. 점수를 1만큼 바꾸기. 자, 이렇게 넣어주고 아까 피코의 모양도 쓰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모양에 보면 피코가 웃는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웃는 모양의 이름은 피코 다시 B이네요. 자, 그러면은 피코가 웃는 모양을 짓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가서 피코의 모양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문제를 낼 때는 피코가 이걸로 하고 이 상태에서 문제를 내고 지금 그냥 이렇게 입이 활짝 안 벌어진 상태 그 다음에 지금 활짝 웃는 상태 이걸로 바꾸고 자, 정답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초 동안 정답입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틀렸죠? 틀릴 때는 점수를 하나 깎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가서 점수를 1만큼이 아니고 마이너스 1만큼 바꾸고 틀리면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그 전에 틀렸을 때는 피코가 뭐 화난 표정? 화난 표정은 좀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이런 표정 같아요. 그래서 피코 C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형태에 가서 모양을 피코 C로 바꾸고 틀렸다고 말해야겠죠. 다시 생각하세요. 할까요? 땡 틀렸습니다. 해서요. 땡.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다시 원래대로 문제 내는 표정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다 하고 나면 모양을 모양 A로 바꾸기.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모양을 하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모양을 안 하면은 지금 이런 멍한 표정으로 문제를 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모양을 바꿔라고 명령을 해줍니다. 자, 3번의 반복이 끝나면 이제 3번 반복문이 끝나면은 이걸 이제 3번 반복이 끝나면은 뭘 한다고 했었죠? 또 할래? 라고 물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지에 가서 자,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기다리기를 또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자,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예 또는 아니요로 대답하라고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이제 나가는 비교문을 해줘야겠죠. 내가 예로 대답했는지, 아니라고 대답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비교 구조인,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아이가 오겠습니다. 자, 멈춰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뭐는 뭐뭐랑 같다인데, 아까 했던 대답이 아니요라면
점수를 얘기를 해줄게요. 당신의 점수는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신의 점수는 얼마입니다. 문자열을 출력하려고 하니까 또 여기 결합하기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당신의 점수는 얼마입니다. 하니까 하나 더 필요하겠죠. 칸이. 그래서 여기에 당신의 점수는 변수에 가서 점수를 여기다가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여기 앞에 한 칸만 띄워놓을게요. 뒤에도 한 칸 숫자가 띄어쓰기가 안 될 것 같아서요. 띄워놓고 이것을 2초 동안 말하기.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아니오라고 대답했으니까 끝나야겠죠? 그래서 제어에 가서 보면은 모두 멈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모두 멈춰. 이제 그런데 아니오가 아니고 예였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난이도를 올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숫자 값을 자, 원래대로 아까 최종적으로는 숫자라는 변수에서 숫자 값을 가지고 와서 A랑 B에 또 따로 넣어준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 값을 2배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숫자는 곱하기 2로 정하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 코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4 곱하기 4는 16. 이렇게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1 곱하기 1은 1. 1 곱하기 1도 되네요. 정답입니다. 2 곱하기 2는 4. 이렇게 정답입니다. 자,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라고 치니까 당신의 점수는 3입니다. 하고 모두 멈췄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